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하반기 첫날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프데이, 내일 이제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플러스 모두 보여줬고요. 여전히 제조업 지표는 부진했지만 그 안에서 또 테슬라가 힘을 주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와 우리 시장에 주는 의미까지 살펴보면서 앵커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표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ISM 제조업 지수가 전월 대비 더 하락을 했습니다. 전월에 46.9에서 46으로 0.9 포인트 하락을 하다 보니까 경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가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머징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시장은 또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 빨간 선으로 그려진 부분을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이 뭐냐면 신규 주문에서 재고를 뺀 차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신규 주문에서 재고를 뺀 차트가 올라간다는 것은 재고보다 신규 주문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밤에도 신규 주문은 더 늘어났고 재고는 더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재고가 없다. 그러면은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신규 주문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용이나 생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신규 주문에서 재고를 뺀 차트가 ISM 제조업 지수에 선행하는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 부분들이 어제 더 올랐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보는 상황은 물론 명목적으로는 제조업 지수가 좀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개선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락하게 만든 요인이 이제 고객 재고였기 때문에 고객 재고가 많이 줄어들어서 마이너스였거든요. 더 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밤에 나왔었던 ISM 제조업 지수가 또 지지부진하다 이런 쪽에 주목하실 게 아니라 경기가 돌아서는 그 차트 세부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하여서 ISM 제조업 지수를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 주가가 가장 강한 구간이 언제냐면 50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0이 넘어야 경기 확장인데 보통은 언론에서 50 이하하게 되면 침체 구간입니다. 침체 구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되려 50 넘어가기 시작하면 미국만 좋고 한국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머징 특히. 왜냐하면요. 경기가 바닥에서 50까지 갈 때가 회복 사이클, 수출, 제조업 중심의 사이클이 드디어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이고 50을 넘으면 미국은 서비스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긴축이 더 강화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락하다가 멈췄을 때 그리고 50까지 가기 전까지 이때가 이머징 특히 한국 시장이 가장 좋은 때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기 구간에서 정말 한국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차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기 얘기할 때 지수 얘기할 때 반도체 얘기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출하와 재고 지수 차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반등했습니다. 살짝. 육안으로도 안 보일 정도의 반등인데 그래도 반등이 어디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 반 이상 재고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하에서 재고 차트를 보시면 거의 1년 반째 하락 일변도였다라는 거죠.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거를 소진하거나 공급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지난 분기부터 슬금슬금 얘기가 나오더니 1등 업체인 삼성전자도 테크니컬하게 감산에 들어간 상황이라는 거죠. 2015년 내지는 2013년 저점까지 온 상황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있고 앞서 글로벌 경기도 바닥을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얼만큼 더 나아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수요의 개선 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의 개선 폭은 뭐냐? 바로 글로벌 유동성 M2를 합친 건데요. M2가 사실 대출이나 이런 유동성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로만 보시더라도 빨간색이 제가 일부러 앞으로 선행을 시킨 건데요. 반도체의 업황하고 좀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차트를 맹신하진 않겠지만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 반도체 바닥이고 조금씩 더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점시간에 인사이트에서도 반도체 소부장도 보자.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어쩌면 이제 드디어 8만 전자를 뚫고 갈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사실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자체도 지금 2600 다시 탈환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가 버텨주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계단식 상승의 모습을 끌어가지 않겠냐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대응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이게 되면 바로 이제 실적을 체크하는 기간인데 다음 차트를 보면 우리가 실적 시즌에 어디에 주목할지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지만 뭐니 해도 실적 시즌은 또 이익이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요. 이 2년 연속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기업들의 주가가 빨간색이고 코스피입니다. 본격적으로 빨간색이 코스피를 압도하기 시작한 구간은 올해 한 1분기 말부터였던 것 같아요. 1분기까지는 글로벌 경기가 리세션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였어요. 거기다가 미국의 지역은행이 뭔가 약간 도산되면서 이거 정말 리세션 가는구나. 금융위기 오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와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거죠. 다만 이제 리세션에 대한 기대는 떨어지고 경기가 바닥을 찍을 것 같으니까 먼저 치고 나가는 이익에 대해서 점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내내 최근까지도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2년 연속 이익 사상 최고치 그냥 그 데이터 우리가 보통 보면 증권사 ATTS냐 아니면 그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면 최근에 이익 관련된 데이터 많이 나오거든요. 단순히 그냥 2년 연속 이익 추정치가 늘어나는 종목을 갖고 해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주도업종 발굴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익만 놓고 봐서도 될 수 있냐라는 생각에서 그려봤습니다. 여기 들어간 종목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 하단에 나오지만 기아, LG전자, LIG 넥스원, JYP 엔터 물론 또 의료기기가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뭐 YG 엔터와 클래시스, 뭐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또 한편은 또 실적 시즌에서 이익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는 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더불어서 한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의 바로미터인 반도체 출하 재고 지수가 반등에 나서고 있다. 실적 시즌이 시작된 만큼 반도체가 버텨주고 이익이 집중되면서 이익이 사상 최고치 내지는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